안녕하십니까. 한국ESG협회 이영종입니다. 2024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최근 정부 당국과 기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즉 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이슈에 앞으로 생물 다양성, 인적 자본 경영과 인권에 대한 핵심 이슈가 새로운 어젠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선진국의 인적 자본 공시학 의무화 동향과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본 경영을 요구하는 글로벌 조류, 그리고 최근 일본의 인적 자본 경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경영의 모범적인 선진기업 사례를 일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나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직원 500명의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연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늘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이테와 같이 이나식품에서는 급속한 성장보다는 차근차근 성장을 지향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전 CEO 츠카코시 히로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회사 자체 그리고 경영자를 위해서 이익을 올리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나식품의 사례를 보면 이나식품의 연륜 경영 그리고 직원을 위하는 행복 경영, 이런 하나의 테마는 우리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 바르클레이브 교수는 그에 이어서 회계의 종말에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 가치가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재무 가치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무형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은 S&P 500 지수의 경우 90%, S&P 유럽 350 지수의 경우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어떻습니까?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더욱 비중이 커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경영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차지하는 인적 자본의 가치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적 자본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인적 자본을 경영이 어떻게 기업이 실시하고 있고 인적 자본 대책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대해서 주목하면서 인적 자본 경영은 새로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글로벌 공시 기준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기준의 최종안은 전반적 요구사항인 S1 그리고 기후 관련 공시안이 S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새로운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젠더의 후보로서 인적 자본 경영이 하나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협의 어젠더로 인적 자본 경영이 프로젝트로 등장한 배경은 지금까지 기업이 어떻게 노동력을 관리하고 노동력에 투자할 것인지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투자자는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보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의사결정의 유용성이 있고 평가의 비교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자본 경영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에 인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분류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적 자본 공시 하위 주제로서 직원의 복리,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급망의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력의 구성과 코스트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적 자본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투자자들은 인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그 가치를 창조하는 자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본 경영은 인재를 자본으로 파악하고 그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국제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은 재무자본, 제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경제자본, 자연자본 이 6개 자본을 투입해서 최종적인 성과 모델을 제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적자본과 같이 교육, 훈련, 경험, 축적된 지식과 기능은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인재는 투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과 경험, 의욕 등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업의 인재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장래 기업의 수익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장래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다양한 인적 자본 지표의 증감과 PBR 증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는데요. 일부 지표는 PBR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3년 직원 1인당 육성 시간을 25% 늘렸을 경우에 3년 후 PBR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5년에 여성 관리직이 2배 늘어날 경우에 PBR이 10% 늘어난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적 자본 정보 공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유럽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의 의무화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3년 비재무 정보 공시 지침을 제정해서 사회와 인적 자본을 포함한 정보 공시를 이미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ISO 30414 인적 자본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21년도에는 비재무 정보 공시 지령의 개정안인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즉 CSRD를 발표하고 2022년 CSRD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적 자본에 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21년 인재 투자의 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8개 항목에 관한 인적 자본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본도 다소 늦지만은 2020년부터 인적 자본의 경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속적 기업 가치 향상과 인적 자본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해서 인지형 이토 리포트를 발행했고, 도쿄 증권거래소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개정을 통해서 상장 기업의 인적 자본 공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인적 자본 가시화 지침을 수립해서 기업의 구체적인 공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ISO 30414는 2018년 12월 ISO가 발표한 인적 자본의 11개 영역과 58개 지표를 정한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ISO 30414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각각 추천 지표가 있고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코스트, 다양성, 리더십, 조직 문화 등 이 11개 영역에 대해서 58개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을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은 ISO 30414 외에도 SASB 스탠더드, GRI 스탠더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SO 30414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항목과 지표를 강부하게 설정하여 범용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표의 정의와 산출식이 명확하고 정량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내 관계자가 비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인재 투자에 필요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인재 투자를 실시하는 관점에서 계약 형태, 인적 구성과 다양성, 스킬과 능력 등 8개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협의회는 2020년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업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는 인적 자본을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적 자본은 무엇이며 사업 모델의 성공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적 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공헌을 어떻게 측정하고 직원의 의견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업 지배구조 네트워크도 기업의 인적 자본 관리 방침의 공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ICG에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이 ICG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스튜어디십을 촉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판에서 인적 자본과 자연 자본의 유지와 구축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는 가치 창조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적 자본 관리에 대한 기업의 방침을 감독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ICGN CEO 캐리 워링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인적 경영 자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인적 자본 경영의 중요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사회와 경영진은 직원의 비용이 아니라 가치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퍼포스에 따른 인재 확보, 후계자 육성, 다양성 방침 전략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인적 자본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 경영에 정통한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인적 자본 경영과 관련된 KPI를 수립하고 CEO의 인센티브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인적 자본 경영이 그 기업의 퍼포스, 사업 모델, 경영 전략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록넥 CEO 레리 핑크는 2021년 CEO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기업의 퍼포스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재 전략을 기업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기업은 고객, 직원, 지역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명확한 퍼포스를 제시할수록 더욱 경쟁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가능한 모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고 또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할 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개선하는 장기 계획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기업의 인적 자본 경영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인적 자본 정보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공신 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긴급한 과제로서 인적 자본 경영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의 인적 자본 공시화의 의무화 동향에 영향을 받아 2020년부터 인적 자본 공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경제산업성은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인적 자본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인재형 이토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인재형 이토 리포트에는
인재 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경영진, 이사회, 투자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도쿄 증권거래소는 개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인적 자본의 투자를 포함한 경영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감독과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제산업성 또다시 인적 자본 경영의 실현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일명 인정 이토 리포트 2.0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토 리포트 2.0에는 인적 자본 경영에 관한 3개의 관점, 그리고 5개의 공통 요소의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인적 자본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인적 자본에 관한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달 인적 자본 가시화 지침을 마련해서 경영 전략과 인적 자본 투자, 인재 전략의 관련성을 구축하고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지를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금융청은 기업 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 부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 보고서의 인재 육성 지침과 사내 환경 정비 방침을 지표 및 목표와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인재형 이토 리포트는 기업의 인재 전략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본 가시화 지침은 기업이 인적 자본을 어떻게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인지 그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의 연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거버넌스, 전략, 유형관리, 지표와 목표에 따른 4가지 요소로 공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을 가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공시 매체에 대한 대응 등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유가증권 보고서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고와 대책이라는 새로운 기재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재란에 거버넌스, 유형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략과 지표와 목표에는 중요한 것을 공시할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은 인재 육성 방침, 그리고 사내 정비 방침을 전략, 그리고 지표와 목표에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토 리포트에서는 기업의 인재 전략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적 자원의 관리에서 인적 자본, 그리고 가치 창조의 개념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실행 방향으로서는 기존의 인사가 경영 전략과 연동성이 희박했다면 앞으로 인재 전략은 경영 전략에 편입되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전략의 운영 주체는 경영자가 주도하고 또 이사회에서 이 인재 전략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전략은 가치 창조 스토리로서 투자자와 직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토 리포트에서는 인적 자본 경영을 위해 경영층, 이사회,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는 인재 전략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재 전략에 관한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층은 기업 이념과 존재의 그리고 경영 전략을 명확화하고 이 경영 전략과 연동한 인재 전략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인재 전략의 공시에 근거하여 기업과 대화하고 또 인재 전략에 근거하여 투자처를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전략에 필요한 3가지 관점, 그리고 이 인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5가지 공통 요소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재 전략에 필요한 3가지 관점은 경영 전략과 인재 전략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지향하는 사업 모델, 그리고 경영 전략이 현재의 인재 전략과 얼마 정도의 갭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재 전략이 기업의 문화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토 리포트에서는 기업의 인재 전략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5가지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적인 인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적인 인재 포트폴리오란 기업의 사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이 활약하는 인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은 혁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2번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사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부족한 스킬 갭을 메우기 위해서 리스킬링과 재학습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째 요소로서 직원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대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 방식도 하나의 중요한 공통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인적 자본 경영의 공시 현황을 보면 2022년 9월 399개 기업의 인사와 경영 부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적 자본 경영의 추진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ISO 30414 지표의 공시와 또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지표의 공시를 하는 기업은 36%, 그리고 추진 검토 중이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기업의 중에서는 ISO 30414의 항목 중에서도 코스트, 고용, 노동, 이동, 그리고 스킬과 능력, 후계자 교회, 노동력 항목의 공시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PW 컨설팅사는 일본 기업의 인적 자본 공시 유형을 파악했는데요. 추진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자료를 막내하여 대책을 소개만 하는 대책 소개형 기업이 74%에 이르고 있고, 인적 자본 대책이 사업 성장의 관련성, 그 실행 대책 내용, 관련자를 공시하고 있는 어떤 통합형의 기업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무 대응형 공시가 없는 기업이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글로벌 기업의 인적 자본 공시 현황도 조사했는데요. 2013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공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육성 비용, 인게이지먼트 점수, 퇴직률이라는 인적 자본 지표의 공시 현황을 보면 유럽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일본은 아직 10%대 미만에 설정된 지표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상위 30개사의 인적 자본 공시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육성, 유동성, 다양성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SO 30414가 등장하면서 인적 자본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인적 자본 리포트 2020을 인정받아서 2021년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초로 링크 앤 모티베이션 그룹이 ISO 30414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도 ISO 30414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ISO 30414의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적 자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2022년 인적 자본 경영 실현을 위한 검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인적 자본 경영 실현을 위한 검토회에서는 일본 기업의 인적 자본 경영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대책을 실시했는데요. 인재 전략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다수 선정했는데 그중에 저는 오늘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오입니다. 가오는 일본에서 ESG 경영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오는 회사의 최대 자산이 직원의 활력을 최대화하여
경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중시하는 OKR 제도를 도입하여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D&I 관점의 인재 개발을 위해서 다양성 추진 계획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가오는 직원 활력 최대화를 위해서 중장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전을 장려하는 조직 풍토 형성, 그리고 전문성 높은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 조성,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연한 일방식을 실현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과 일체가 되는 인재 전략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매월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전체의 인적 자본 경영을 실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에서는 성과 중시에서 도전 중시로 인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OKR을 도입하여 직원이 지향하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있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도전적 목표 설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OKR을 설정할 때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ESG와 업무 개선에 관한 OKR을 30%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헌에 관한 OKR을 설정하고, 그리고 원팀, 마이드림이라는 관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팀 관점에서는 부문 간 제휴, 인재 육성, 조직 활성화에 관한 OKR, 그리고 부서가 장래 원하는 모습에 관한 OKR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드림 차원에서는 장래 직원이 있고 싶은 모습에 관한 OKR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OKR을 그룹 전체가 공유하고, 동일한 꿈을 가진 직원이 부서 차원을 넘어 대화를 하고 자신의 목표가 어떻게 조직 전체에 연계되는지 확인하면서 활동할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에서는 조직이 일체가 되어 D&I 관점의 인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관련 부문이 제휴하여 다양성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D&I 추진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여성과 장애우 직원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다양성 미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므론의 사례입니다. 오므론도 ESG 경영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오므론의 인적 자본 경영의 핵심 전략을 보면은 이 회사는 기업 이념에 따라 직원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대책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대책 결과를 공유하면서 기업 이념을 침투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므론에서는 사업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누구나 기업 이념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업 또는 사업을 마음껏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고, 기업은 그런 직원들에게 활약의 장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므론에서는 직원이 생각하고 일하며 기업 이념을 실현하는 대책으로서 토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토가 제도는 현재 5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참여자가 입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이념의 실천 사례를 전체 글로벌 직원이 서로 공유하고, 또 기업 이념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므론에서는 글로벌 핵심 직책을 담당하는 경영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핵심 포지션을 200개 설정하고 적절한 인재를 발굴, 배치, 육성하는 대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게이지먼트 항목의 선정과 과제 파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므론에서는 업적 성장과 기업의 매력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지속 가능한 인게이지먼트를 활용해서 경영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경영팀은 지속 가능한 인게이지먼트 지표에서 분석한 스코어에 직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경영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인재정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념을 실천하는 팀에서 직원의 능력, 경험, 지향 등을 가시화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정보를 가시화하여 직원의 성장 그리고 적정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이 그룹의 사례입니다. 마루이 그룹의 CEO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이끌어가는 유명한 리더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마루이 그룹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 문화를 중시하고 직원의 자발성에 따라 배치 그리고 육성 대책의 인사 대책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룹 간 직종 이동 변경을 하고 또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룹 내외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형 기업 문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루이 그룹은 10년 이상 동안 자발적 참여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2008년 기업 이념에 관한 대화를 시작으로 공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룹 간 직종 이동 변경 그리고 중기 경영 추진 회의 그리고 차세대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비율이 무려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무려 4,500명 이상이 이런 성장기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념에 관한 대화, 공인 프로젝트,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마루이 그룹이 제시한 이런 자발적 참여 문화에 무려 4,500명 이상이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기업 이념에 관한 대화, 공인 프로젝트와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자발적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타트업 추진, 사업 참여도 자발성을 기반으로 직원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이 그룹은 회사 횡단의 그룹 간 직종 이동 변경을 통해서 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 회사의 횡단 인사 이동으로 직종을 변경하거나 하는 직원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와 부서를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또 직원은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기업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루이 그룹은 외부의 기업과 인지와 협업하여 공창팀을 결성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집행 임원을 팀 리더로 하는 공창팀은 2022년 22개 팀으로 여기에 20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도 347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루이 그룹은 인재 전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재전략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인재전략위원회는 그룹의 인재전략과 대책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루이 그룹은 인적 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한 전사적으로 다양성 의식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전성이 높은 직장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화 규정을 신설하고요.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건강 경영 종목으로 5년간 인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보면 글로벌화,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경영상 우선 과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상 우선 과제에 대응한 인사전략 과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글로벌화를 위한 인사전략으로서 글로벌 경영인재 육성, 그리고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점,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화에 대처하기 위해 직무급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혁신 창출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사업 모델 변화에 대응한 인재 재교육과 재배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는 기업 경영 방식의 개선, 그리고 직원의 자발적 공헌 의욕을 높이는 대책, 그리고 자율적 커리어를 구축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인사 전략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ESG 경영과 관련된 인적 자본 경영의 글로벌 동향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럽과 미국, 일본은
인적 자본 공시 대책으로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도 늦지 않도록 지금부터 인적 자본 공시 그리고 인적 자본 경영이라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먼저 장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적 자본의 전략적 활용과 육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도 감소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은 인재 육성 방안과 활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요구에 대비한 공시 인프라 구축과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의 S 분야에서 인적 자본 공시가 핵심 어젠다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정보 공시에 대비한 공시 인프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공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적 자본에 필요한 경영에 필요한 인적 인력 육성, 그리고 IT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적 자본 경영과 공시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또한 인재 전략의 모범 기업 발굴과 홍보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 기업 중에는 인적 자본 경영의 우수한 사례가 지금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적극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인재 전략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선진국의 인적 자본을 둘러싼 공시와 동향과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현재 한국 기업의 인적 자본 경영을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의 인재 전략을 검토하고 앞으로 ESG 경영의 새로운 핵심 이슈로서 인적 자본 경영 그리고 인재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